지난 시간에 비갯덩어리 이야기는 아침이 되었는데 마차에 말도 없고 마부도 없는 이 황당한 상황에서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는 이야기까지 들려드렸죠. 그리고 부자 아저씨 3명이 장교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장교를 만나러 갔습니다. 장교는 안락 의자에 누워서 담배를 피면서 아주 거만하게 이 사람들을 맞이해요. 그래 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당신들은 못 간다. 너무 화가 나서 백작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당신한테는 그럴 권리가 없다. 우리는 허가받은 여행자들이다. 항변을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이 장교는 그냥 난 싫어, 싫어 하면서 이 사람들을 내보내요. 어떡해요? 우리가 포로가 된 건가? 막 우리 돈을, 재산을 빼앗으려나? 막 온갖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에 떠는데요. 알고 보니 이 장교가 어젯밤 비갯덩어리에게 매춘을 요구했던 거예요. 이 추악한 인간. 사람들이 막 다 같이 비갯덩어리처럼 분노를 해요. 이 야만인들이 우리를 이따위로 대하다니 막 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너무 불쾌한 일이에요. 하지만 밤이 지나고 다시 아침이 오고 상황은 여전히 변할 기미가 없고 마차에는 말은 전혀 매어 있지 않고 이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서서히 비갯덩어리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막 정말 차마 생각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는 말이지만 아니 그 사람은 이게 원래 하는 일이잖아. 뭐 간단한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하면서 비갯덩어리 탓을 하는 거예요. 비갯덩어리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저들끼리 모여서 막 회의를 하기까지 하는데요. 백작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그 여자가 스스로 결심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고 그 결론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예요. 일단 사람들은 비갯덩어리한테 막 친절하게 말도 걸고 분위기를 막 좋게 해요.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비갯덩어리가 자신들의 말을 좀 귀 기울이고 좀 마음의 벽을 내리고 들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점심을 먹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을 때 이제 한바탕 포위 공격을 비갯덩어리는 모르는 저들만의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막 온갖 고전 속에서 자신을 희생했던 여성 인물들 얘기를 막 해요, 일단. 그 인물 참 대단하지. 뭐 그 인물도 있잖아. 이러면서. 그러더니 전쟁 중에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순결을 바쳐야 했던 그 여성들은 얼마나 고귀한가. 그런 희생은 얼마나 참 우리가 존경해야 하는가. 막 이런 얘기까지 막 하는 거예요. 은근히 이제 비갯덩어리의 어떤 애국심 같은 것들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이 공격에 아주 우연한 행운도 또 껴듭니다. 백작 부인이 수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이 대화 와중에. 혹시 하느님은 동기가 순수하다면 그 수단은 상관없지 않나요? 이 수단은 다 하느님은 용서해 주지 않나요? 동기가 순수하다면? 이라고 물어보는데 이 수녀님이 그 질문에 완전히 꽂혀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막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막 일장연설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수녀의 말이 비갯덩어리의 마음에 균열을 내요. 결국 비갯덩어리는 장교의 요청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막 너무 기뻐서 막 술을 마시고 서로 건배를 하고 거의 한바탕 파티를 벌여요. 그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계속되고요. 비갯덩어리가 장교에게 있는 그동안에요.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마침 참 이 겨울에 투명한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고 있어요. 그리고 마당으로 나와 봤을 때 마차에는 말이 메어져 있었죠. 마부도 마부석에 앉아 있었고요. 모두들 환희에 차서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이곳을 떠날 수 있게 됐구나. 막 너무 신나합니다. 그리고 떠날 차비를 하죠. 와중에 비갯덩어리가 가장 늦게 모습을 드러내요. 왠지 조금 부끄러워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비갯덩어리를 외면합니다. 백작이 하는 꼴은요, 아주 품위 있게 자기 아내를 비갯덩어리가 가까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감싸 안고요. 비갯덩어리가 라마동 부부, 특히 이제 그 부인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아침 인사를 건네도 이 귀부인은 아주 무례하게 그 인사를 받아요. 에 하면서. 사람들은 무슨 전염병처럼 비갯덩어리를 취급하는 거예요. 비갯덩어리는 너무 당황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마차는 약속한 대로 출발을 하고요. 3시간쯤이 지났을까? 이제 서서히 출출해진 사람들이 각자가 싸온 음식을 꺼내서 먹기 시작하는데요. 아이고, 이게 웬걸. 비갯덩어리는 참 힘들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차마 자기가 먹을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비갯덩어리를 쳐다보지 않아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에 출발할 때 그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음식을 다 나눠줬던 그 기억을 나는 여전히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 상황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나요. 그래서 결국에 아무도 모르게 막 눈물을 툭툭 흘리거든요. 근데 그 눈물이 점점 커져서 막 울음으로 번지는데 이윽고 비갯덩어리가 울고 있는 것을 본 루아조 부인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저 여자 지금 부끄러워서 우나 봐요 라고요. 소설은 그렇게 이동하는 마차 안에서 혼자 울고 있는 비갯덩어리를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어떠세요? 너무나 불편하면서도 현실적인, 너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라서 고통스러운 그런 이야기였어요. 저는 이 작품이 우리의 그 감정의 아주 깊은 곳을 언제나 좀 건드린다고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까지나 이기적일 수 있는지, 자신의 그 필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디까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 이 길지 않은 이야기 속에서 그런 인간의 아주 좀 추악한 면이 정말 완벽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 비갯덩어리를 그 장교한테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교의 요구를 비갯덩어리가 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막 온갖 술수를 써가지고 막 설득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백작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사실은 그 대사 하나하나가 정말 화가 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사는 내내 흔하게 했던 그 일을 너의 자비로, 아주 자비롭게 수락한 다음에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해줘야지. 그러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 계속 붙들려 있게 하는 것은 그걸 너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냐라고 하면서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진짜 이런 얘기를 당신한테 했을 때 당신은 그거를 수락하겠냐고요. 진짜 자기 일이라면 너무나 분노하고 안 할 거면서 비갯덩어리에게는 너무나 그 요구를 강요하는 이 인간의 또 이런 위선적인 말로 강요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괴롭게 읽혀요. 그러면서도 자신을 정당화하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 하면서. 그리고 비갯덩어리는 너는 직업이 그거잖아 라고 하면서요.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떤 누군가의 위선이 너무나 징그럽게 느껴질 때, 그리고 혹은 내 안에 있는 위선을 좀 의식하게 될 때 자주 떠올리곤 합니다. 오늘 소개한 책은요, 오랫동안 기억할 기드 모파상의 소설 비갯덩어리였습니다. 어떠셨어요? 위선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가운데 놓고 많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선의 책슈퍼였습니다.
아끼는 책 팔아요.